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유튜브에 올리지 못하는 민감한 내용들은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월 14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니콜라스 쳬일란 초대 CSO 국장이 펜타곤에서 사임을 하였습니다. 사임 후 그가 맨 처음 가진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기자회견에서 사임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보면 미국의 보안에 있어서의 중국과의 경쟁에서 지금 15년 내지 20년이 뒤져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 일을 쫓는데 지쳤다고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중국은 미디어 나레이티브에서부터 지정학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이 통제되므로 세계의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군사 장비에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인공지능, 기계학습 및 사이버 역량을 증가시키는 데 주력을 하였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향후 1, 20년간은 중국과의 상대로 싸울 역량이 부족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미국의 사이버 보안 수준은 지금 유치원 수준에 불과하다고까지 평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에는 미 국방부와의 AI 개발에 비협조적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공산당 체제하에서 모든 중국 기업들은 공산당 명령에 의하여 일사불란하게 인민군에 협조를 하고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쓸데없이 AI의 윤리 규정을 가지고 탁상공론이라고 있을 동안에도 중국은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과 AI 증진에 주력을 다하여 결국은 지금 중국이 미국의 AI에 있어서의 패권을 가져갔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보다 인구적인 우위가 없으므로 기술 혁신과 민첩성과 신속한 프로토타이밍 및 혁신을 통하여 좀 더 똑똑하고 효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다른 방식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까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미국에 만연하고 있는 관료주의에 대해서는 민첩성이 부족하며 자금 조달 문제로 자신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을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 임무 수행을 위하여 자금 조달과 지원을 요구하러 다니는 일에도 지쳐서 그만두었다고 오늘 자기의 사임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최고 사이버 보안 책임자가 간두게 된 배경이 미국이 결과적으로 중국의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 15년 내지 20년이 뒤져 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 발표에 염려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6년 동안 민주당의 아성으로 여겨졌던 아이오와주의 한 선거구역에서 오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잔 더넬이라고 하는 공화당 후보가 60대 40의 비율로 큰 표차로 이겨서 당선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 민주당은 패닉에 빠져있고 공화당은 축제 잔치 분위기입니다. 우리들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자, 2022년 중간선거에 앞서 임시선거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민심이 그만큼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레디컬하게 극좌적으로 가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 성향의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민주당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자성자박이라고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것이죠. 자, 공화당 내년 2022년 중간선거에서 65%만 가져옵시다. 그리고 2024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출마를 기대해 봅니다. 일간 신문과 또한 일간 유튜버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에 출마를 선언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선거 지나고서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것도 일종의 가짜뉴스에 속하겠죠. 저희는 가짜뉴스 사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년도 대비 9월달 인플레이션이 5.4%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대비 9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0.5%가 뛰고 있고 8월 달에는 7월 달 대비 0.3%가 뛰었습니다. 즉 7월 달 대비 9월 달에 0.8%가 뛴 것입니다. 기본 소비자 물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빵, 곡물, 계란, 옥수수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농산물에 대해서 지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0.8% 두 달 만에 뛰었다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즉 사회보장국에서는 내년도에 모든 은퇴자들에게 5.6%의 사회보장금을 인상을 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5.6% 오르면 뭐합니까? 1년에 6, 7%씩 뛰고 있는데 그러나 5.6%도
감사하고 반가운 것이죠. 과연 그 세수는 어디서 나올지 걱정입니다. 수치상으로는 평균 1600불을 받는다고 가정하였을 때 한 100불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그 이상 올라버리니 실제 소득은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생활이 어려지고 있는 미국 생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러다 애플이 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리는 소식입니다. 오늘 발표에 따르면 애플이 중국 내 30개 하청 공장과의 계약 관계를 폐기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공 관영통신인 CCTV에 의한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에 지금 최근에 전력난으로 인하여 약 10%의 생산 라인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애플이 30개의 하청 공장에 문을 닫게 하였다고 합니다.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하여 지금 비트코인도 중국이 최대 채굴국이었으나 지금은 그것이 미국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전력 소비를 막대하게 하는 그 비트코인은 결국은 미국이 앞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원들, 고위 간부들 자금 은닉의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는 미국 걸 거꾸로 사가야 될 입장입니다. 또한 이 사태는 바로 애플이 중국에다가 전적인 제조 생산을 의뢰한 데도 애플의 패착이 있습니다. 삼성은 미리 전략분석실에서 눈치를 채고 1, 2년 전에 벌써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미련이 남아서 그 노예노동을 이용한 싼값의 제품을 가져다가 비싸게 받는다는 그 정책 때문에 팀 쿡이 판단을 잘못한 것이죠. 자, 애플의 망조의 시작인지 아니면 다시 애플이 여기서 일어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웬디 라저스 아리조나주 상원의원이 브루노비치 아리조나주 법무부 장관에 대하여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더 많이 구속하고 좀 더 많이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루노비치는 처벌 대상이 분명치 않은데 누구를 기소하고 누구를 체포합니까 하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이렇게 라이노성의 인사들이 많은 것이 걱정입니다. 오늘 또 법정에서는 민주당 마리코파 카운티의 선거인단들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없앤 것이 아닙니다. 그 데이터나 이것은 우리가 딴 데 옮겨놓고 상원이 감사하는데 우리가 빼버린 것입니다.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상원에게 다 넘겨주라고 하는 법원명령을 자기들 멋대로 일부 자료를 누락하거나 감춰놓고 내놓았다가는 자체가 범법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웬디 라저스가 이렇게 분명히 범법 행위가 있는데 왜 그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거나 또는 그들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브루노비치가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해당 당사자들이죠. 말한 사람이 해당 당사자죠. 그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이 브루노비치 야리꾸리한 이 공화당 출신의 법무부 장관 하나 때문에 아리조나주 이 선거감사가 6개월째 지지부진 흐지부지 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약점을 어떻게 잡혔기에 법무부 장관이나 되는 자가 이렇게 처신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주지사 듀시도 완전 라이노죠. 지도급의 라이노가 있는 이 모든 스테이트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시간주 경우에는 감사 방해가 있습니다. 그게 민주당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화당 상원들이 공화당 상원을 상대로 딴지를 걸면서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과 2024년에 이 라이노들 정리가 돼야 미국 정치가 바로잡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이건 렌치 부근에서의 산불 소식입니다. LA 북쪽에 있는 산타바바라 카운티에서 지금 산불이 나서 소방 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히 전 대통령의 레이건 이름을 따서 레이건 렌치라고 불리고 있는 아주 유서 깊은 곳입니다. 소방관들이 모든 장비를 동원하여 렌치와 또는 그 농장 창고들을 지키기 위하여 온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불은 지금 때늦게 산불이 발생하였다고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방화를 지금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진압이 돼서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폴 맥카트니가 커버드 블루스라고 조롱하고 있는 롤링스톤즈 소식입니다. 롤링스톤즈 하면 우리가 70년대 아주 유명한 락 그룹이죠. 그들의 대표곡 중에 하나가 바로 브라운 슈거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점핑 잭 프레쉬, 브라운 슈거, As Tears Go By 이것이 롤링스톤즈의 3대 대표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니 롤링스톤즈가 자진하여 브라운 슈거라는 곡을 앞으로는 영원히 부르지 않기로 은퇴를 시켜버렸습니다. 그 가사 내용이 바로 브라운 슈거가 흑인 노예 여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